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사는 도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매일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 참 중요하고 소중한 곳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공간을 사고 팔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집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홈레디 팀의 샘리 선생님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생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카운티랑 사우스 파사데나 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인을 하고 있는 리얼 브로커리지의 샘 리입니다. 네, 샘 리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네.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예, 한국 사람이니까. 네. 아까 저희가 미팅할 때 여쭤봤더니 1.5세라고 하셨는데 영어도 편하고 한국말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좀 한국말이 되시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오늘 우리 샘리 선생님 모시고 집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 또 꼭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꿀팁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을 살 때 지금 네.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집을 살 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또 궁금합니다. 예, 집을 살 때 크게 나누면 5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집을 사는 기간 동안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끝에 에스크로가 오픈을 하고 나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순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집을 사고 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척척 알아들으시겠지만 또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초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초보용 용어를 써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을 살 때 어떤 절차들이 5단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준비 절차는 사실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둘 중에서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프리 어프루벌 그러니까 주택 구입 대출 사전 승인이죠. 아직 사신 건 아니니까 프리 어프루브를 먼저 받으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프리 어프루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프리 어프루블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대출 그냥 상담만 받은 게 프리 어프루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게는 프리 퀄리피케이션과 프리 어프루블로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어요. 프리 퀄리피케이션은 내가 융자 담당자와 통화 정도를 하고 어떤 서류나 크레딧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융자 담당을 맡으셨던 분들이 뭐 이메일이나 직접 레터를 한 장 써주시는 거가 있고요. 프리 어프루블은 제가 말하는 이 프리 어프루블은 필요한 모든 서류들 있죠. 그러니까 텍스 리턴이라든지 2년치 텍스 리턴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2달치 페이스톱 그리고 내가 지금 인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달이 내야 되는 데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크레딧 체크까지 전부 다 총괄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프리 어프루브를 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다 들어간 후에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 하루에 이 기간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프리 어프루브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를 찾아야겠죠.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고 더욱더 초보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복덕방 아저씨나 아줌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해가 쏙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전트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을 살려면 리스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스 에이전트랑 일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이어스 에이전트, 즉 바이어만 레프리젠트 하는 바이어만 중개를 해주는 에이전트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캠프에서 뜻이 많이 나누어져요. 근데 사실 둘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나 셀러의 에이전트가 나를 바이어로서 레프리젠트를 해주면 일단은 셀러가 파는 집의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나 어쩌면 내가 내 오퍼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자면 모든 트랜잭션의 70%는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셀러의 에이전트와 일을 하시면 셀러의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를 같이 레프리젠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적인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라 그러죠. 그리고 일단은 셀러의 에이전트는 집값을 높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셀러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약간의 진퇴양난이나 스트러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팅 에이전트와 일을 하면 더욱더 실시간으로 지금 오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서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쓰는 것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 게 그 에이전트는 바이어만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의 권익 그리고 바이어가 원하는 텀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익스클루시브 에이전시라 그래서 서로 일단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만 집을 사시겠다라고 바이어가 승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런 바이어스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언제든지 바이어가 그 어그리먼트를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가 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려면 익스클루시브 에이전시도 권장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를 찾을 때는 많이 집을 팔아본 에이전트랑 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엔 리뷰가 잘 돼 있으니까 리뷰도 보시고 집을 잘 사주는 에이전트가 제일 좋은 에이전트예요.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그렇죠. 골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면 경험이 없어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집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언제나 이 세 번째 단계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를 세 번째 하셔야지 첫 번째 하시면 에스크로 기간에 아니면 오퍼를 넣을 때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예요. 근데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집도 많이 보신 바이어가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개에서 적어도 10개 정도는 집을 보셔야 어떤 집이 나한테 적합한 집인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퍼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퍼를 넣어서 이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는데 오퍼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이 있어요. 오퍼라고 하면 오퍼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퍼는 첫째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만든 폼이 있어요. 그게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Escrow Instruction이에요. 내가 이 오퍼를 써서 셀러한테 줄 때는 이건 오퍼고요. 셀러가 그 오퍼를 받아서 사인을 하면 어그리먼트가 되고 사인한 어그리먼트가 에스크로로 가면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양식이고요. 네. 두 번째가 프리 어프루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을 지금 찾았는데 프리어프루브를 안 받아 넣었으면 프리어프루브를 빨리 받으셔서 늦지 않으면 오퍼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 증명 proof of fund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다운 페이먼트 할 돈과 클로징 커스트 할 돈의 뭐 은행 잔고라든지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잔고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스크로가 내가 셀러에게 보낸 오퍼가 받아들여져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 거기에도 일단은 4가지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인스펙션 혹은 인베스티게이션 스테이지라 그러는데 컨틴전시라고도 해요. 컨틴전시는 다음에 다룰 거고요. 그리고 파이낸싱 컨틴전시라고 해서 어프레이저이나 론 이거는 내가 캐시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때 그리고 듀 딜리전스 페이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컨틴전시를 실사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징이 있어요. 클로징은 론이 이제 어프루블이 나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점검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점검했을 때랑 매치를 할 때 돈을 보내고 은행에서 에스크로로 대출금을 보내서 레코딩이 되는 거를 클로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코딩과 클로징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등기라 그러죠. 네. 등기가 찍히는 날짜가 에스크로가 클로즈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에스크로가 클로즈가 되면 이 집의 모든 절차들이 집을 사는 모든 절차들이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살 때 필요한 절차 5단계를 지금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집을 찾지도 못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사전 승인이라고 하셔서 프리 어프로볼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게 1단계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거는 3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뭐 크레딧 체크도 아직 안 했고 막 그런데 왜 프리 어프로볼을 제일 먼저 1단계로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이게 이 프리어프로브를 먼저 받지 않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에 오퍼도 못 넣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 손님들한테 빨리 프리어프로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아직 원하는 집을 찾지도 못했는데 왜 크레딧 체크를 지금 굳이 하면서 해야 돼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레딧 체크는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매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크레딧 체크를 빨리 하실수록 좋은 게 크레딧 체크를 한 번 했다고 계속 크레딧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프리어프로브를 받을 때 오늘 크레딧 체크를 한 융자회사와 했으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300개의 다른 융자회사와 크레딧 체크를 하셔도 내 크레딧 스코어는 1점도 안 내려갑니다. 네. 왜냐하면 크레딧 뷰로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집 융자 쇼핑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면 어떤 융자 회사들이 더 좋은 텀을 나한테 줄 수 있는지 더 좋은 금리로 나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프리 어프루블이 있다라는 건 벌써 이 어프루블 절차에 80%의 언더라이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 80%. 그러니까 이게 오퍼를 낼 때 그 프리어프로블 레터가 함께 내면 셀러 측에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일단은 감정만 되면 론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셀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러한테 이 셀러의 오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오퍼가 강해지려면 내가 캐시가 아닌 경우에는 프리 어프루브를 확실하게 받아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 만약에 좋은 집이 나타났는데 지금 프리 어프루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내일까지 오퍼를 내야 되면 저희 손님 중에 2-3분은 그래서 원하는 집에 오퍼도 못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셀러가 그걸 리퀘어먼트를 했거든요. 프리어프루브, fully underwritten 프리어프루브를 갖고 와라 그랬는데 주일이에요. 내일 아침 12시, 내일 정오까지 넣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그리고 프리어프루브를 받으면 3달에서 6개월 동안 유효하거든요. 다시 리뉴를 할 때는 크레딧 체크를 안 해도 돼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3달 안에 집을 사세요. 예.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이 오퍼들이 많이 몰리고 핫한 마켓에서는 프리어프루브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놨을 때 네. 원하는 집을 찾았을 때 내 오퍼가 승인될 확률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리어프루브를 받으면 내가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알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다운을 이만큼 하면 내가 다달이 이만큼은 낼 수 있지 뭐 그렇게 하시는데 끝에 가셔서 론이 안 나와버린다고 하면 론이 나오고 안 나오는 은행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론이 안 나와서 에스크로를 해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안타까워지죠. 그리고 디파짓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해야 할 프리 어프로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이제 지금 집을 살려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만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겠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 목돈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 집이 나가야지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 어떤 옵션들이 좀 없는지. 예, 이런 궁금합니다. 경우가 빈번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가주만 보더라도 집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의 60% 많게는 70%가 집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파셔야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옵션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집을 찾으셔서 그 집에 오퍼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내 집을 팔면 사겠습니다. 예. 네네. 예. 그 오퍼를 내가 셀러라면 그럼 못 팔면 못 산다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요. 팔면 캔슬을 해도 셀러는 뭐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위약금을 받을 수가 없는 조항으로 일단 오퍼를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오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예, 메리트 없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내가 팔 집을 리스팅을 하고 내 집을 사는 바이어한테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당신한테 팔 텐데 내가 살 집을 찾을 때만 이 집을 팔겠습니다예요. 예. 근데 요즘 만약에 내가 팔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고 바이어가 많다면 바이어는 기다려줘요. 셀러스 마켓에서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집을 못 산다면 집을 사는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에스크로가 캔슬이 되면 다시 또 집을 되팔아야 되는데 한번 캔슬된 에스크로는 약간의 이상한 그 퇴물이 됐나? 이런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팔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바이어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을이 돼버리면 바이어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학기가 시작하면 바이어는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메릿이 있고 스트롱한 오퍼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에스크로가 열리면 그 에스크로 페이퍼가 오퍼에 같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프루프 오브 펀드니까. 돈이 얼마가 남습니다. 이 돈을 다운페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아주 좋은 경우는 내가 지금 내가 파는 집의 에스크로에 모든 컨틴전시를 다 바이어가 리무브한 상태의 에스크로를 들고 가면 훨씬 더 에스크로가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스트롱한 오퍼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나온 옵션들인데 융자 회사들이 이걸 알고 여기에 맞는 융자 상품들을 내어놓았어요. 쉽게 말을 하자면 브릿지 론이라는 컨셉인데 일단은 많은 바이어분들이 셀러분들이 이거를 꺼려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인데 은행이 내 집을 사요. 근데 내 집을 사서 이 집에 이문을 갖고 있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에 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은행의 그래서 목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요. 아니면 에퀴티만 풀어줘요. 이 집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이 60만 불이야. 그럼 60만 불에 70% 80%만 풀어줘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을 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부들이나 컨틴전시가 없이 클린한 오퍼를 넣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이만큼에 사겠습니다. 그냥 보통 집을 살 때처럼. 그러면 오퍼는 굉장히 스트롱하니까 받아들여질 것이고 오퍼가 내가 지금 사는 에스크로가 클로즈하기 며칠 전에 이 은행에서 이 집의 에스크로를 클로즈를 해요. 그러면은 나오는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고 저희 같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들어가서 이 집을 마케팅을 잘하고 스테이징을 잘해서 다시 되팔아요.
그럼 되팔아서 남는 차액은 그 셀러분한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비싸요. 피가.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셔서 피를 뭐 10,000불에서 어쩔 때는 몇만 불까지 될 수 있죠. 비싼 집이면 그걸 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번째 옵션을 권장을 해드려요. 빨리 집을 사실 새로운 집을 사실 뜻이 쓰셨으면 빨리 리스팅을 하셔서 에스크로를 여세요. 언제든지 캔슬은 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3가지 옵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네.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핫한 것이 있었는데 저도 들었거든요. 네. 집을 살려면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이 주정부 차원에서 돈을 보조해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을 사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나와서 굉장히 핫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되게 짧았죠. 네. 눈 깜짝할 사이 쉽게 사라졌어요. 말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금리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놨던 프로그램인데 캘헤파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이낸스 에이전시라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인데 사실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 차원에서도 하고요. 카운티 차원에서도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작게는 뭐 몇천 불에서 많게는 몇만 불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핫한 그 프로그램이 왜 핫했냐면 집을 사는 가격의 20%까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론을 해줬어요. 근데 론이긴 론인데 인트레스트도 없고요. 페이먼트도 없습니다. 집을 팔 때 갚으면 돼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20%를 다운하려고 그랬는데 40%를 다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론을 덜 받아도 되니까 그 전에 금리가 높아져서 집을 못 사게 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나온 지 8일 만에 끝났어요. 주정부에서 3억 불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 3억 불을 8일 만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 프리퀄리피케이션 받으셨던 프리어프루블 받으셨던 분들의 20% 이상도 집을 못 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핫하냐면 이게 나왔어 이제 준비해야 돼 그러면 늦어요. 이게 나오는 날 오퍼를 넣으셔야 돼요. 그 전까지 준비가 다 끝나셔야 되는 게 처음 이틀 동안의 오퍼를 넣으셔서 그리고 에스크로가 오픈이 돼서 그 3일 안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락하신 분들만 받으셨어요. 이 돈을. 네. 그래서 만약에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를 받으시려면 그리고 이 20%를 다운 페이먼트에만 안 쓰셔도 돼요. 5%는 20%의 그 4분의 1은 클로징 커스트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시는 게 만약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권장드리고요. 여러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만 가능해요. 네. 근데 이 first time home buyer의 정의를 드릴게요. 네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캘헤파에서 말하는 Dream for All의 first time home buyer는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난 36개월 동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전부 다 first time home buyer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을 판 지 3년이 지난 분들. 네. 네. 3년 동안 내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집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뉴욕에 집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숄텀 렌트를 주고 계셨는데 캘리포니아 거주자세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36개월 동안 한 번도 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주거 지역으로 데signate를 하고 살질 않으셨어요. 나왔어요. 론이 나왔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룰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은 제약들이 되게 많았어요. 리스트릭션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살 수 있는 곳은 이 도시에만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어디나 몇백만 불짜리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 어플라이가 되고요. 네. 그 대신 미국 어디냐는 틀려요. 캘리포니아만. 예, 캘리포니아 어디나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H-1B 다 되시고요. 그리고 뭐 난민으로 오셨든지 망명을 하셔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있으신 분들도 다 되시고요. 크레딧도 660 이상만 되면 다 퀄리파이가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관대한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인컴 리밋도 LA 카운티는 봐야 돼요. 또 올랐어요. 그 3월에 나온 것보다 19만 4천 미만이면 퀄리파이가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23만 5천 미만이면 퀄리파이가 돼요. 예. 샌버나디노도 말씀드릴게요. 18만 7천 미만이면 퀄리파이가 되니까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요. 예. 네. 뭐 아주 많이 버시지 않는 한. 많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이 좀 있나요? 이게 아이폰 같은 게 아니라서 매년 9월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서플러스가 많아요. 버짓 서플러스가. 그래서 요번에 지지난주에 2억 불을 더 추가 예산으로 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캐레파에서. 그리고 지금 확실한 데이트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나오기 몇 주 전에 알려줬거든요. 근데 3, 4분기 끝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겨울에는 집이 안 팔리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나오면 지금부터 9월 안에는 나올 거라는 추측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나오면 늦습니다. 예, 나오면 늦습니다. 예. 미리 준비를 예, 좀 미리 해놔서 됩니다. 나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당일날 오퍼를 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이게 정말 큰 기회거든요. 집 사실 수 있었으면. 왜냐하면 20%를 언제 모읍니까? 맞습니다. 예.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20%가 굉장히 큰 돈인데요. 좀 이번에 우리 샘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네. 또 그런 핫한 기회가 왔을 때 좀 그 기회를 잡아서 네. 우리 보금자리를 좀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픈 메시지 하나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예요. 집값이 곧 폭락할 거라는데 집값은 1년 전부터 폭락할 거라 그랬는데 폭락은 안 했고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셀러분들이 지금 집을 매각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에 매매율이 저조됐는데. 근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언제나 마켓을 타이밍을 해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집을 못 사세요. 예, 3년 전에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데 팬데믹 후에 또 집값이 올랐고. 근데 집은 솔직히 다들 집을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이 필요하든지 내가 집이 원하는 바람이 있든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목적과 동기 아니면 시기가 이끄는 구매 그리고 목적과 동기 시기가 이끄는 매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